도시의 어둠이 내리면 호미준 골목에선 두려움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의 폐공가도 우범지역으로 돌변한다. 집안은 안전지대라는 공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뒤쪽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는 각종 범죄들. 방범이라는 것은 사회 안전 시스템의 하나입니다. 중요한 축이 되겠고요. 그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우리는 안전한 도시를 꿈꾼다. 인천의 한 아파트. 보기에는 그저 여느 아파트와 다를 바 없이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 방범 로봇이 그것이다. 귀엽고 앙증맞은 도깨비 형상으로 만든 이 로봇은 3개의 렌즈가 부착돼 있다. 침입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침입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입자 발생. 동작이 감지될 경우 1차 경고 방송을 하고 지속적으로 동작이 감지되면 2차 경고 방송과 함께 관리센터에 연락을 취한다. 총 1,425가구의 방범을 도맡고 있는 기특한 방범대원이다. 방범 로봇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까? 카메라 제어 기능으로 줌인 줌아웃이 가능하고 포커스 조절도 가능하다. 총 넉 대의 방범 로봇은 관제실에서 24시간 내내 완벽하게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방범 로봇은 4m 높이의 반경 50m 주변을 감시하는 동시에 화면을 저장한다. 따라서 기존의 CCTV에 잡히지 않던 방범 사각지대도 감시할 수 있다. 아파트에 설치된 방범 로봇은 자동 운전이 가능한 CCTV로서 경계구역 센서를 통한 침입자 감시가 가능합니다. 방범 로봇을 설치하게 된 계기는 공동주택 사전 예방 프로그램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보안관리자가 취약지구를 보통 1일 5 내지 6회 순찰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방범 로봇을 설치하게 되면 24시간 회전 반경 355도 자동 운전이 감시가 가능하여 방범이 강화가 됩니다. 이 로봇의 방범 기능은 밤에 더욱 빛을 발한다. 적외선 카메라 기능으로 어두운 밤 움직임도 잘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범 로봇 덕분에 보안관리자가 일일이 순찰을 돌지 않아도 아파트 내 구석구석까지 감시가 가능해졌다. 이 아파트의 비상계단은 밖에서도 훤히 보일 수 있게 설계됐다. 아파트 내 숨겨진 공간을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 범죄 발생 공간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곤 하는 주차장. 이 아파트의 주차장 역시 안전을 우선으로 설계됐다. 이곳에는 비상벨이 15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이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경고음이 울린다. 경고음이 울리면 보안관리자는 관제실의 모니터를 통해 어디에서 벨이 울렸는지 위치를 확인하고 재빨리 상황을 파악한다. 무슨 일 있어요? 뒤쪽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뒤에서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긴급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긴급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계자들께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비상호출 통화 장치를 이용하면 사고 위치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비상 상황 발생 시 녹색 버튼을 누르면 경보음 발생과 CCTV 녹화가 되면서 관리자와 통화가 되어 비상 상황에 대한 조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황실입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뒤쪽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엘리베이터에도 안전을 위한 장치가 숨어 있다. CCTV와 함께 이상 감지 시스템을 적용한 것. 엘리베이터 안에서 괴성이나 과격한 행동이 발생할 경우 이상 감지 시스템은 자동으로 이를 인식해 경고음을 울린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추행을 시도할 경우 이렇게 경고음이 울리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아파트의 방제실에선 24시간 내내 보안 관리자가 아파트 구석구석의 움직임을 살핀다. 아파트 곳곳에 달린 CCTV 시스템을 통해 외부 침입자는 없는지,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는 주민은 없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범죄 예방을 위한 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다른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이 아파트에도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일명 맘스존이라 불리는 주부 전용 커뮤니티 공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엄마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삭막한 아파트 생활 속에서 늘 도사리고 있는 범죄를 막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인류학자 발레리 줄레조는 우리나라를 일컬어 아파트 공화국이라 이름 붙였다. 전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공화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강력 범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일명 셉테드다. 셉테드란 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건축 환경이나 도시 환경 속에서 이제 범죄에 쉬운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환경 요인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제거시켜 줌으로써 범죄를 예방하자는 그런 그 접근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죄에 대한 그 대응 방법에는 물론 일반 경찰이나 또는 검찰 등에서 이제 각종 그 형사사법적인 대책들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자를 갖다가 수사해서 범죄자를 갖다가 검거하고 뭐 기소해서 또 뭐 교화를 시키고 이런 그 사후 대책이라고 본다면은 이 셉테드는 환경에서 아예 그런 범죄 기회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제거를 시켜줌으로써 범죄를 예방하자는 조금 더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범죄에 취약한 도시 환경에 감시와 접근 통제 기능을 접목해 범죄 발생의 기회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환경 설계 디자인이다. 셉테드의 기본 원리는 5가지로 나뉜다. 출입구나 보행로, 조경시설 등을 설치할 때 가시성을 극대화해 범죄자에 대한 자연스러운 상호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연적 감시, 범죄자나 외부인의 침입을 막는 접근 통제, 조형물 설치 등 사적 영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영역성, 공원, 놀이터 등 공공장소의 시민들의 이동을 높여 범죄를 예방하는 활용성 증대, 시설물이나 공공장소가 황폐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유지관리 등이다. 셉테드는 이 5가지 원리를 토대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한다. 셉테드는 생활에서 아주 작은 아이디어로 탄생한다.
택배기사에 의한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양방향 우편함도 셉테드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셉테드의 기본 원리 중 접근 통제 원리를 적용시킨 것이다. 현재는 택배기사나 또는 우편물 배달을 할 때 주동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배달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동 바깥에서 아예 우편물이나 택배물을 갖다가 넣고 주민들은 안에서 꺼내고,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불필요하게 이 기사들이 주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막는 뭐 그런 디자인 기법,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파트 건물 같은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셉테드를 20여 년 전부터 도입해 도시 건설과 건물 설치 등에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4년 경기도 부천시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판교 신도시와 은평 뉴타운에 부분적으로 적용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셉테드는 아직 초기 단계. 관련 연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공동주택의 사정은 나은 편. 범죄 데이터를 보더라도 공동주택은 안전한 편이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등의 연립주택에서 범죄 발생률은 더 높다.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 관리 주체라든가 이런 것이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셉테드의 적용을 유도하기도 비교적 용이하지만은,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죠. 다 개인이 소유를 하는 사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적용을 유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런 점에서 이제 공공에서 이제 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럴 때 범죄 예방 설계 지침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한다든가, 또는 이런 그 개별 건축물들을 건축할 때 그 부품들, 건축 차지들, 뭐 문이라든가 방범창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범죄 예방 성능 같은 것들을 국가 표준으로 설정을 해서 그런 자재를 갖다가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겠죠. 좁은 골목들이 촘촘히 엮여 있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위 우범지도로 꼽히던 이 마을은 셉테드의 적용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 이곳은 재개발에다 쓰레기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골목길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는 마을 사람들을 단절시키는 가장 큰 문제였다. 이곳에 지난해부터 신선한 변화가 일고 있다. 일단 어두웠던 골목길이 환해졌다. 골목길의 가로등을 노란색으로 칠해 눈에 잘 띄게 하고 번호판을 설치했다. 칙칙하고 어두웠던 담장에는 예쁜 벽화들이 걸렸고, 담장 위에는 철조망 대신 조형물을 설치했다. 아이들이 골목에 나와 놀도록 바닥에는 그림도 그려줬다. 서울시는 이 길을 소금길이라 이름 지었다. 서울시와 범죄 예방 디자인 전문가, 거기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범죄 예방 디자인이라는 것은요, 기존의 셉티드 개념의 디자인 개념을 더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범죄자가 범죄를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리를 위축시켜서 디자인적으로 미리 사전 예방을 하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염리동 같은 경우에 저희 소금길도 해드렸고요, LED 라이팅도 달아드렸고, 찾기 쉽게 번호 넘버링도 해드렸고, 비상벨도 해드린 이 모든 시스템들이 주위 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퍼블릭 아이, 즉 보는 사람이 눈이 많으면 범죄자가 심리가 위축되거든요. 소금길을 많이 이용하시고 활성화된다면 당연히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범죄가 줍니다. 그런 개념을 적용한 것입니다. 어둠이 내리면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의 진가는 비로소 발휘된다. 노란색 대문이 유난히 눈에 띄는 이 집, 바로 지킴이 집이다. 소금길에는 총 6가구의 지킴이 집이 있다. 말 그대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든 집이다.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노란 전봇대 22번이면은 어디쯤이다는 것을 그런 거 안다고는 얘기는 들었어요. 주민 입장으로서는 좋지 않으세요? 그렇다 봐야죠, 아무래도. 장소와 범죄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조경 관리가 부실해서 방치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는 잠재적 범죄자들이 심리적으로 공격성을 더 갖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잘 안 보이는 장소나 침입이 매우 쉽거나 아니면 영역성이 매우 모호한 그런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그러한 그 환경에 범죄자 측면에서는 특히 잠재적 범죄자 측면에서는 공격성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런 기회에서 그리고 그런 기회를 틈타서 범죄를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잠재적 피해자 측면에서는 그러한 공간을 이용할 때마다 불필요한 수준의 공포심에 떨게 되는 그러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지킴이 집 옆에 설치된 안전벨을 누르자 마을 전체가 울릴 정도로 요란한 소리가 난다. 광폭 사이렌 소리를 듣고 범죄자들이 놀라 도망갈 수 있게 한 것이다. 지킴이 집에 설치된 LED 조명은 어두운 골목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은 물론 이 집이 지킴이 집이라는 사실을 멀리서도 알 수 있게 해준다. 소금길로 변신 후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다. 이전에 비해 밤길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네, 그냥 학원 끝나고 오면은 혼자 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무서운데 이거 소금길 만들어지고 난 후에부터는 길도 밝고 해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이곳은 재개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유동인구가 없어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슈퍼마켓도 문을 닫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소금길로 변신한 후 식당은 다시 장사가 되기 시작했고 주민들의 대외 활동이 늘어났다.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준 것은 물론이다. 소금길로 바꾸기 전에는 하루 3건 정도 범죄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나 소금길로 바꾸고 난 후부터 신고 전화는 절반으로 줄었다. 범죄 예방 효과와 주민들의 안전 만족도 모두 70% 이상의 높은 성과를 보였다. 단순히 대문과 계단의 색을 환하게 바꾸고 담장 위에 예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 주변의 사소한 변화가 어떻게 이런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걸까? 그런 상황 변화들은 점점 많은 그 공간에서 점점 많은 이용자들을 또 주민들을 활동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인 감시성이라든가 활동성이 증대되면서 건전한 활동이 진작이 되죠. 그러면서 역으로는 불법적인 또 범죄적인 그런 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들 그런 심리는 억제가 되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범죄의 안전도도 반대로 얘기하면 위험도도 낮추고 안전도를 높이는 그런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시 시대, 인간은 살을 내는 추위와 더위, 그리고 위험한 맹수들과 맞서 싸우며 생존해야 했다. 자연에 대항할 힘이 없었기에 자연을 최대한 이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자연 환경에 의해 인류의 삶이 결정됐고 그런 인류가 처음 거주하던 곳은 동굴이었다. 동굴은 추위 등 기후변화로부터 피할 수 있고 무엇보다 맹수나 다른 부족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장소였다. 동굴 주변에는 사람이나 짐승의 뼈, 특이한 돌 등을 늘어놓아 자신들의 고유 영역임을 나타냈다. 이런 원시시대 방범 시스템의 기본 원리와 전략은 현대 세프테드와 유사하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성곽이나 요새를 짓는 등 적극적으로 지형 지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특히 성해 구축은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사람들의 목숨을 보호하는 방어 요새가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다는 자금성은 견고한 성벽과 해저로 둘러싸여 있다. 방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저에 물을 채우는 경우가 많았다.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된 지도 만 1년이 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광복 이후 37년간이나 야간 통행 금지라는 주제된 우리나라에 시간으로 방범 순찰대가 이렇게 도입된 것은 받아왔습니다. 1982년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면서부터다. 야간 통행 금지 해제로 도시인들은 밤에도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대신 치안과의 전쟁을 펼쳐야 했다. 도시경찰의 방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6대 도시와 주요 도청 소재지 경찰서에 도보 방범 순찰대를 발족했다. 경찰에 의한 방범 순찰과 함께 민간에 의한 자율 방범 활동도 발전을 거듭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전국의 대소도시에서 동장이 주관하에 방범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자율적 방범 활동이 시작됐다. 경제 수준의 향상과 함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은 도시의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 특히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는 자연재해나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재난과는 달리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 건수나 피해 규모를 통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시 차원의 체계적인 사전 대비와 예방의 필요성이 높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미 시작됐다. 국토해양부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수행 중인 유에코시티 연구단은 지능형 통합관제 서비스의 상용화 준비를 완료했다. SF 영화 속에서나 봤던 다양한 보안 시스템이 현실에서 펼쳐지게 됐다. 방범 기술이 IT 기술과 만나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상용화 준비 중인 지능형 통합관제 서비스란 무엇일까? 지능형 통합관제 서비스는 기존의 CCTV를 가지고 활용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저장하고 표출하고 그리고 관제하고 그리고 어떤 대응을 하고 외국인과 연계하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기존의 방식에서 좀 더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개발한 것이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관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솔루션이 개발됐다. 먼저 영상 정보와 지도 정보를 효율적으로 융합해서 표출하는 뷰어 솔루션. 뷰어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수많은 채널을 동시에 표출해 준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300개의 채널을 표시하려면 10대의 모니터가 필요했지만 뷰어 솔루션을 이용하면 3D 공간 기반으로 하나의 모니터에 최대 300채널이 표출 가능하다. 또 기존에는 2D 기반의 지도 위에서 영상을 표출한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간 기반의 관제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뷰어 솔루션은 2D 지도나 3D 지도를 효율적으로 융합하고 그 위에서 영상을 자유자재로 표출한다. 따라서 관제 담당자는 영상 안에서 관제 포인트를 어느 곳에서든지 볼 수 있다. 이것을 버드 뷰라고 부르는데 마치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전체 공간 안에서 어느 곳에 시선을 위치시켜도 공간 정보와 영상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지도와 영상을 혼합해서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왜 필요한지 약간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CCTV 영상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 영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에 카메라가 100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CCTV 센터에서 그 영상을 보면 모든 영상이 다 동일하게 생겨서 어느 위치에 어느 카메라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CTV 영상과 지도를 융합해서 표출해서 사람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상과 지도를 같이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CCTV 카메라는 HD나 풀 HD의 고해상도 영상을 관제센터로 전송한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 영상을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할 때 스트리밍 해상도를 변환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대용량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다 보면 네트워크에 상당히 많은 부하가 발생한다. 하지만 지능형 통합 관제 서비스를 적용하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해상도로 실시간으로 변환해 전송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디스트리뷰터 솔루션이다. 최대 128개의 채널의 비디오 입력을 실시간으로 가공, 선별, 변환해 분배하는 혁신적인 영상 분배 솔루션이다. 애널라이저라고 불리는 이 솔루션은 통합 관제 센터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지능형 영상 분석 솔루션이다. 급증하는 영상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지능형 영상 분석 기술이 필요하다. 수많은 영상 중에서 의미 있는 영상만을 추출하고 사용자에게 통지하면 효율적인 관제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솔루션을 이용하면 침입 감시, 통행자 수 확인, 금지 방향 움직임 감시, 배회자 감시, 얼굴 추출, 차량 번호 인식 등이 가능하다. 또 CCTV에 포착된 인물의 행동 정보 수집부터 예상 이동 경로까지 파악이 가능해 범죄자 체포에도 용이하다. 멀티캐스터 솔루션은 카메라로부터의 실시간 또는 저장 영상을 유무선 기반으로 원격 관제하는 것을 말한다. 관제 업무의 이동성을 부여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관제센터에서 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가능하도록 만든 솔루션이다. 서베일런스, 즉 감시 시스템 시장은 IT 기술과 함께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왔다. 비디오 테이프를 일일이 바꿔 넣어가며 녹화를 했던 VCR 기반의 방식에서 아날로그 카메라를 동축 케이블로 연결해서 저장하는 DVR 방식, IP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CMS 방식, 그리고 가장 최근에 VMS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VMS 방식은 한마디로 지능형 영상 감시 기술이 강화된 방식이다. 지능형 통합 관제 서비스가 도입되면 지능형 관제 서버가 CCTV 영상을 자동 분석하고 돌발 상황과 사건의 정보를 저장해 지능형 표출 서버로 전달한다. 지능형 표출 서버는 3D 기반의 도시와 건물 모델 위에 CCTV 영상을 투영시켜 범인의 모습을 실제화할 수 있다. 마치 영화에서와 같은 범인 검거 시스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능형 통합 관제 서비스는 이미 파일럿 테스트를 마친 상태다. 현재 한 지자체에서 올해 안에 상용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표준화된 유비쿼터스 도시안전과 방범 통합 서비스를 구현하게 된다. 따라서 방범과 공공안전, 민간 개별 방범과 방제, 그리고 교통 서비스의 연계가 가능해진다. 즉,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지금 지능형 통합관제 서비스는 이미 상용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장에 계속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현장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계속 진화 발전하는 모습으로 저희는 솔루션을 만들어 갈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청에 저희 지능형 통합관제 서비스를 적용해서 실제 그 사이트에서 저희 솔루션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여성 1인 가구는 1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 발생률도 증가했다. 전체 성범죄 발생률은 2007년 약 13,400여 건에서 2011년 약 2만 건으로 4년 사이에 45.6% 증가했다. 경찰은 전체 성범죄 가운데
20 내지 30%가량이 1인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것으로 추산한다. 최근 범죄자들의 가장 많은 표적이 되는 것은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에 혼자 사는 여성들 혹은 노인들이다. 방범창이 설치돼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성인 남성이 세게 흔들면 금세 휘어지거나 절단기로 쉽게 잘리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범죄 분석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대로 된 방범창 설치만으로도 각종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방범창을 고를 때는 재질이 튼튼한지 잘 따져봐야 한다. 방범창이 일단 재질로 봤을 때는요, 재질이 그 한마톤이라는 재질이 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라는 재질이 있고, 그 다음 스테인레스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마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판에다가 페인트를 칠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질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뭐 절단기나 이런 공구 없이도 그 성인 남자 같으면은 그냥 힘으로도 꺾을 수가 있는 그런 재질인데, 요즘은 이 한마톤 방범창은 이제 거의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철로 만들어진 한마톤 방범창의 경우 성인 남자 혼자서 충분히 뜯어낼 수가 있다. 이런 방범창은 보통 아파트 시공 시 서비스로 설치해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루미늄, 예전에 많이 쓰던 알루미늄 파이프의 일자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그 예전에 많이 사용하는 방범창인데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가격은 조금 저렴하지만 절단기를 쉽게 잘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알루미늄 방범창은 절단기로 순식간에 해체가 가능하다. 또 형태에 따라서도 안전성에서 차이가 난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자로다가 촘촘히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튼튼해 보이지만, 모든 쇠는 한 방향으로 길면은, 길이가 길면은 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좀 이렇게 사람 손으로도 휘청휘청 할 수 있는 게 길이가 길다 보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어떤 방범창이 안전한 것일까? 이런 일자 디자인들보다는 이런 격자 디자인이 한 칸 한 칸이 짤막짤막하다 보니까 휘질 않습니다. 방범창의 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이 연결 부위들이에요. 그래서 이 창틀의 창살이 보통은 그냥 여기 보시면은 나사로만 고정이 돼서 딱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나사로만 고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도둑의 입장에서는, 외부 침입자의 입장에서는 절단기나 이런 게 없이 쉽게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격자 디자인에서도 이 파이프가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꺾이지 않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문을 뜯는 데 걸리는 시간이 3분이 넘어가면 75%가, 5분이 넘어가면 90%가 범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범창을 고를 때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격자 디자인, 그리고 창살의 속이 비어있지 않고 꽉 차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방범창에 대한 승인 기준과 설치 기준이 없다. 무늬만 방범창인 제품이 범람하는 이유다. 이제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방범창이 방범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범창 쪽이 시장이 사실 조금 이렇게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상태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만들어도 되고 저 사람이 만들어도 되고 아무나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범창은 한 집의 안전을 지키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KS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정을 하는 게 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철, 각종 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범창을 설치해야 한다. 또 지구대의 요청에 창문에 경보기를 설치하거나
가스관의 철조망을 감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바로 주거 침입 범죄다. 이제 집안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있었던 몇 건의 주부 성폭행과 살인 사건은 모두 범인이 현관문을 통해 들어와 저지른 범죄들이다. 현관문을 통한 흉악 범죄 발생률은 전체 범죄의 76%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하다. 아이러니한 것은 보안 시스템 판매량과 범죄 발생률이 동시에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좀 더 똑똑하고 안전한 보안 시스템이 필요하다. 영남대학교의 한 창업 동아리는 새로운 개념의 인터폰을 개발했다. 말 그대로 시제품에서 앞에 시자 빼고 제품만 하기까지의 어떤 전문성을 가정 내 인터폰을 스마트폰으로 통제하는 지능형 방범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한마디로 인터폰에 첨단 기능을 더하고 이것을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으로 통제가 가능하게 한 시스템이다. 이들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인터폰이란 어떤 것일까? 누군가 집에 찾아와 벨을 누르면 스마트폰으로 방문자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줄 수 있다. 균아, 집에 있나? 현태가 야, 너희 언제 왔어? 문 좀 열어줘. 먼저 들어가 있을게. 문? 알겠어. 먼저 들어가 있어. 열어줄게. 지능형 방범 시스템은 집에 설치된 인터폰을 스마트폰으로 완벽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방문자를 확인하고 출입을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게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은 어느 순간 검찰청 통계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흉악 범죄의 약 76% 정도가 대부분 현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폰은 시대는 발전하는데 인터폰은 계속 발전하지 않고 우리 집의 인터폰은 항상 10년째 그대로인 거예요. 대부분의 집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날이 발전되는 범죄에 맞춰서 인터폰이 좀 더 우리 집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문자 영상 자동 캡처가 가능하다. 따라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는 영상을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기 때문에 범인의 얼굴이나 단서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방문자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마다 이 밖에도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휴대폰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음으로써 택배기사 사칭 범죄 서비스는 택배 기사들을 사칭하는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택배 운송장 번호를 카메라에 비추면은 이 택배가 나에게 온 택배가 맞는지 확인시켜주는 그런 서비스 기능입니다. 그리고 부재 기능은 내가 집에 없을 때 창문에 부착된 센서 등으로 집에 누군가가 임의로 들어왔을 경우 나에게 알림을 주고, 그리고 취침 기능 같은 경우도 집에 내가 자고 있는 경우에 누군가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면은 바로 긴급 전화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범죄 예방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생활 속 아주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집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어두운 곳에는 조명을 하나 다는 것만으로도 방범이 된다. 하지만 이런 환경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흉악 범죄를 차단해 주지는 않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의 주거지 3km 이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나주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이나 경남 통영초등학생 성폭행 살인 사건, 수원 오원춘 사건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력 범죄들의 가해자는 모두 동네 이웃이었다. 안전할 것으로 믿었던 집 주변에서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CCTV와 통합간제센터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인 요소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민들 스스로 자치 방범 활동을 확대하는 등 지역 주민의 참여가 동반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기에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과 법 개정이 시급하다. 특히 시급한 것은 우리나라에는 기준 자체가 없는 침입 범죄에 대한 방범 성능의 인증이다. 선진국은 방범 성능을 테스트할 때 침입 범죄 등 외부 공격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는지 등을 알아내기 위해 시간까지 점검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 모두가 방범에 대한 확고한 마인드를 가지고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방범이라는 것은 사회 안전 시스템의 하나입니다. 중요한 축이 되겠고요. 우리가 사회 안전이라면 되게 크게 보면은 이제 풍수해 같은 자연재해로부터의 어떤 안전과 보호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화재로부터의 어떤 안전, 교통 그런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중요한 또 축 하나가 고의적이고 되게 이제 직접적인 어떤 그런 공격에 의한 의도적인 공격에 의한 범죄라는 그런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사람과 재산에 대한 보호죠. 그런데 다른 이제 교통 안전, 소방 안전, 뭐 풍수라든 그런 재난 안전 쪽에는 굉장히 많은 법규와 그다음에 이제 표준 제도가 마련이 돼서 연구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범죄 예방 분야는 아직도 상당히 미진한 그런 상태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닥치게 될지 모르는 각종 흉악 범죄들. 인류는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왔다. 건축가들은 범죄 예방 디자인을 도입했고 과학자들은 IT 기술로 무장한 지능형 방범 시스템을 선보였다. 각종 방범 장치 또한 날로 진화하고 있다. 범죄 없는 도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